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이 경제방송 하다 보면 이게 유통업체 얘기 많이 하게 돼요. 알리테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대형마트 얘기인데 네. 이마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마트 네. 여러 가지 미세 현안이 많죠. 맞습니다. 이제 이마트가 사상 첫 또 적자를 또 기록했어요. 아, 사상 처음이에요? 네네. 사실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적자가 한 469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이게 뭐 그래프 보이실 텐데 19년도에 1,500억 원 정도 이제 흑자, 이 연결 기준입니다. 네. 2020년도에 2,300억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100억 원. 그래서 이제는 흑자가 나왔었는데 2022년부터 크게 줄기 시작해서 2023년도에는 적자 이렇게 너무 나왔거든요. 가파르게 확 줄었는데.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비용 상승 부분, 그다음에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건설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이마트 부분에 네. 대표적인 계열사인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이 지금 적자가 1,878억 원 적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건설 쪽에서 마이너스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실제 아까 이제 그래프 보셨잖아요.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2022년부터 급격하게 주는데 그때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마트 전체 그룹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저 영업이익은 이제 이마트 그 연결 기준으로 연결 한 기준이죠. 계열사 다 기준이니까 그렇죠. 이마트 마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별도 기준으로 따로 말씀드리면 이마트의 별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1,88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설 부분에서 다른 많이 계열사들이 까먹어서 조금 까먹어서 그렇군요. 네,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 이제는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딱 티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신용 등급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 보더라도 이 신용 평가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그러면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예. 시장이 유통 전체 시장이 온라인이 50% 넘어갔거든요. 예. 사실 이마트가 제가 봤을 때 높게 평가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대형 뭐 재벌 이런 기업, 유통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렇죠. 이마트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온라인 재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시장에서 좀 적응이 좀 느렸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옴니 채널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옴니 채널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을 가든 온라인을 가든 똑같은 물건을 온오프라인에서 어디든 살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롯데가 가장 많이 밀었었어요. 사실 옴니로 간다. 이거 광고도 많이 했었죠. 네네. 롯데가. 예. 그러니까 옴니 채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오프라인 강자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을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옴니를 밀었었는데 이 옴니 채널이 이제는 뭐 실현되기 위해서 또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중단기적으로 온라인에 좀 취약한 부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국내 가계 소비가 줄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또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용평가사에서는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상 첫 그룹사 적자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열사 대상 전 계열사 대상으로 희망퇴직 받아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도 뭐 1,000명 넘게 줄었는데 네. 이번에도 전 계열사 통틀어서 이 정도 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마트 하면은요, 좀 뭐 유통업으로 본다 그러면 점포별로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 전사적으로 전사. 뭐 유통뿐만 아니라 전 기업 이제 전계열사. 전사적으로 그래서 희망퇴직자를 받는데 예. 이게 93년도 설립된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사적으로 전사를 하는 거. 받아봤는 거. 전사적으로 하는 건.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과장급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근속. 이거나 과장급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만약에 이마트 다녔으면 나왔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저도 이제는 회사 생활을 10년 넘게 했었기 때문에 조직 생활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눈치 주면은 그거 못 견디고 나오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급 이상 같은 분들은 굉장히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네요. 예, 굉장히 사실 누가 나오고 싶겠습니까? 지금 희망퇴직 조건이 연봉 2년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치 받고 나오기에는 사실 막막한 거죠.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전직 지원금도 1,000만 원에서 직급별로 3,000만 원까지 준다 하는데 사실 희망퇴직 누가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이마트 전사적으로 지금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고 당연히 이제 직원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우향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한 2만 7천 명 됐었거든요. 직원 수가. 그러다가 2023년 기준으로 2만 2천 명 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직원 수는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마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연 감소다. 왜냐하면 이제는 30년 넘었으니까 회사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감소 부분이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자연 감소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채우고 있는 거죠. 예, 안 채우죠. 사실 지금 오프라인 유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마트에서 좀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이제 사세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정영진 회장이 승진하면서 네.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위기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이 이마트가 어려워진 거는 유통업체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맞습니다. 많이 들었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설 비용이 많이 들었고 한데 유통 자체의 실적이 또 보면은 이것도 줄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솔직히 이마트를 좀 높게 평가하는 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 채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게 이마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빠르게 움직였지만은 뭐 쿠팡이라든지 다른 이제 온라인 유통 플랫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랫폼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제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뼈아픈 거고 지금 매출 1위도 뺏겼습니다. 지금 매출 1위가 원래 이마트였는데 예. 지금 쿠팡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쿠팡이 31조 8천억 원 정도. 예. 그다음에 이마트가 29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이제 매출 1위 자리를 뺏긴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통 전체 유통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게 50.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제 절반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거의 대세다. 예. 이걸 빨리 흐름을 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도 높은 쇄신을 이제 정 회장이죠. 이제 정 부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장이 이제는 강도 높은 쇄신을 이제는 요구하고 있죠. 조직에. 그래서 이제는 KPI, 성과지표. 저도 회사 다닐 때 항상 KPI 하니까 항상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딱 정해서 이거 못 지키면은 페널티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EO도 아니면 뭐 임원진도 뭐 예외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쇄신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이마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그러니까 알리가 지금 온라인 쇼핑 앱 중에서 2위잖아요. 그다음에 테무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도록 중국 앱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21년도에 인수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지만은 지금 계속 적자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세계가 뭐 유통망을 넓히고 뭐 유통 구조 그거보다는 이미 유통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개발자를 늘려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앱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개발을 더 늘려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마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유통산업발전법만 개정되면 돼요. 이게 유통산업발전 개정이 되면 이번 회기에는 안 돼 물 건너갔지만은 다음 국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새벽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강점이 뭐냐면 이게 지점별로 다 있잖아요. 예. 새벽 배송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까이 빨리빨리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처에 지역별로. 이마트 다 있잖아요. 예. 이마트 큰 마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편의점도 있죠. 익스프레스도 있고. 예, 익스프레스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새벽에만 일할 수 있도록 이 법만 개정되면 돼요. 지금은 아. 12시 이후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안 돼요, 일단 자체적으로. 이미 조직망은 다 있습니다. 유통 조직망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유통산업발전법만 개정이 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 배송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유통만 잘 가져져 있죠. 물류센터 따로 풀필먼트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네는. 그렇죠. 예.
이게 강점이거든요. 근데 법만 풀리면 돼요. 근데 법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마트는 아마 지금 속이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개발자를 오히려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통망은 이미 끝났고 이마트는 잘 커져져 있고 이거를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실시간 배송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발만 된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마트에서 전화 오겠어요? 아, 그런가요? 스카우 달라고. 네. 희망퇴직을 받는 대형마트가 뭐 이마트뿐만이 아니다. 아니죠. 지금 보니까 뭐 경쟁 3사들도 다 상황은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뭐 더 안 좋죠 사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오프라인 강자였잖아요. 온라인에 너무 뒤늦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나 이제 애자일 전략인 거죠. 이제 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 뭐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마트 같은 게 너무 무거워요 조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애자일이 안 됩니다. 밀접하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못 넘어갔어요 사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점포수가 줄기 시작하는데 이마트가 2023년도 기준으로 155점 정도 되거든요. 지점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하향하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하향하고요. 롯데마트도 우하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에서 2000년도, 2020년 사이에 12개나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때 감원 바람이 장난 아니었어요. 롯데마트가. 그래서 굉장히 인원수도 줄고 점포수도 줄고. 근데 이 그래프가 저는 더 우양할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의 큰 변화, 작년부터 큰 변화는 알리와 테무의 급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뭐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다 쪽으로 넘어갈 강화를 수밖에 해야죠. 없고. 예, 그래서 시장 다 뺏기게 생겼으니.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쿠팡이 시장 점유율 한 20%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네. 좀 있으면은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반 이상 넘어갈 거다. 예, 완전히 그 쿠팡으로 다 쏠릴 거다. 저도 일단 쿠팡을 쓰니까 네. 그 쿠팡밖에 안 오거든요, 사실 저도. 너무 배송이 빠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제는 더더욱 점포수는 줄일 거고 근로자의 그 유인도 좀 적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그렇군요. 유통업체들의 변화 이걸 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부동산 얘기인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이죠. 네. 강북 전성시대 이게 프로젝트 이름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강북권 대개조, 네.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 대개조한다. 네, 이렇게 강북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파격적인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살기 좋은 이제 저층 주거가 많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대개조하겠다. 한마디로 재건축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재건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해서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시설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제 상업시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상업시설을 상업시설 지어서 한다. 예,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사람이 몰리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남권 대개조 얼마 전에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이번에 밝힌 상태입니다. 아니 개조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죠? 규제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자본이 있어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폐율 걸리고 네. 뭐 규제 걸리고 토지 거래하고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건축 같을 때 가장 첫 번째 허들이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렇죠.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일단 시작부터 못하니까. 짓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안전진단이 문제인데 이제 안전진단은 이제 사업 인가 전에만 받도록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안전진단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는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조합 설립하고 이게 2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인가 가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동시에 들어가면 3년 세이브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재건축이. 그래서 속도감을 내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강북권은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사실 내가 건설업자라면 안 들어가죠. 용적률 제한이 있으면 지금 서울 구도심에 저도 네.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보면 네. 건물 지어서 안 남으니까 안 짓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짓고 진짜 싶은데 공감합니다. 용적률 안 나오니까. 예. 그래요. 네. 이미 용적률이 높아요. 아파트가 지금 10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용적률을 더 높여줘서 더 높게 지어야 되는데 용적률 제한이 있고 이미 높고 땅값은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권 저도 일하러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복도식 아파트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10층 이상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평수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이게. 생기지.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용적률도 이제는 상향 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업성이 생기면서 건설업, 민간 건설업자도 이제 많이 뛰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도인데 노후도도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이것도 이제 희소식이죠. 아, 이걸 수치로 계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노후도를 이제는 덜 노후가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67% 넘어가야 돼요. 완전히 썩어야지 할 수 네, 있는데. 완전히 그냥 녹물 나오고 막 해야 배가 되는데 낡고 지금 그 정도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 정도 아니라도 이제 덜 노화돼도 이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 높이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부간선도 상부 공원화 이거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들어가거든요. 월릉교부터 영동대교 남단까지 이게 지하로 뚫려요. 10km. 일부 지하 됐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10km가 완전 지하로. 예, 10km 아. 정도가 이제 지하 이번 연도 상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제 프로젝트인데 요게 이제 된다 그러면은 또 동부간선도로 아시잖아요. 그 강북권 올라가는데 동부간선도로 맨날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도시화돼도 살기 좋은 동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읽다 보니까 상업적 총량제가 빗장에 풀린다. 총량제 어떤 총량제입니까? 그러니까 총량제는 뭐냐면 상업적으로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리미트를 걸어놨어요. 그러다 어떤 보니까 리밋이 있어. 예. 지정된 딱 거기 맞습니다. 지역별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업시설 지어서 이제 사실 풀로 찾는데 더 질 데 없는 못 짓는 거죠. 이제. 그 유유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북권에 그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상업지구 더 짓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곡에 대해서 많이들 많이 하세요. 마곡이 천지개벽됐다. 그 이유가 사실 상업지구가 많아서 거기가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강북권도 똑같아요. 이게 상업 지역에 대한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몰리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고 저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예. 길이 너무 좁잖아요, 사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상업지가 못 들어서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온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화이트 사이트가 뭐냐면 개발업자가 거기에 땅에 들어가 갖고 알아서 그냥 용적률 한도 안에서 알아서 뭐 종상향을 하던 토지 개발을 하던 간에 알아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화이트 사이트에 대해서 이번에 강북권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인데 용적률이 1050%. 어이구. 그래갖고 뭐 57층 호텔 짓고 이랬거든요. 가능하네요. 예, 싱가포르가. 그래서 만약에 뭐 강북권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뭐 희소식이다. 그래서 저는 뭐 강북권에 대한 개발은 저는 뭐 저하고 아무 연고 없지만은 항상 강북권은 사실 길도 좋고 노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개발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부동산 뭐 부양 차원이 아니고 네. 사실 할 때 됐어요. 맞습니다. 이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서울이 이 강남 쪽에 자본이 집중되다 보니까 강북은 상대적으로 좀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거든요. 네, 정말 공감. 근데 이게 규제를 같이 걸어버리니까 네. 강북은 계속 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맞습니다. 노후화되고 개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예, 권학중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